이준석 후보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탄핵 이후에 길고 어두운 터널 끝에 값진 승리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 이념 논쟁과 지역 구도로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지지층은 없습니다. 미래 세대를 향해 우리가 바뀌어 나가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젊은 세대가 우리를 지지해주기 바란다면 젊은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를 우리 당의 최우선 과제로 논의해야 합니다. 이준석과 함께라면 이번 전당대회로 우리는 불가역적으로 보수를 개혁하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 존경하는 대전과 세종, 충남과 충북의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이준석입니다. 예, 이준석은 왜 정치를 하는 것일까요? 이 근본적인 물음에 저도 매일 고민합니다. 정치는 내가 그리는 이상에 따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꿈꾸는 세상은 교육을 통해 누구나 공정한 경쟁의 출발선에 설 수 있는 사회입니다. 저는 가끔 10년 전 제가 정치에 발을 들여놓을 때 그때를 회상합니다. 저는 프로그래머였습니다. 산업기능요원, 소위 병특이라고 하는 것으로 병역을 마쳤습니다. 제가 산업기능요원을 할 때 보면은 주말에 보통은 자기 개발을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들은 영리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무를 시작할 때쯤 가수 싸이 씨가 복무 중 영리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재입대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저는 막연한 두려움에 영리활동을 하기보다는 비영리활동을 해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별다른 전문성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었던 비영리활동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봉사단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교육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이끌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중학생들을 모집해 수학과 과학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교육의 불평등이 가져오는 기회 불공정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의 초중등 교육은 여러 가지 이유로 뒤처진 아이들에게 다시 제 궤도로 올라올 기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역부족이었고 아이들은 사교육의 혜택을 받기에는 가정 형편이 좋지 못했습니다. 저희 단체는 화려한 교수법을 가진 단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지켰던 규칙이 있다면은 수업을 듣고 저희가 내준 40개의 수학 문제를 다 풀면 집에 가고 다 못 풀면 집에 못 가는 방식이었습니다. 3시간으로 예정된 교육 시간은 매번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아이들은 울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면서 힘들어했지만은 교육 성과는 괄목할 만한 성적 향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2년 동안 가르치고 떠나보낼 때마다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았니? 아이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한테 공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준 사람들은 선생님들밖에 없었어요. 다른 곳에서는 너는 이거 안 해도 돼, 안 풀어도 돼 라고 하면서 항상 문제를 빼줬다고 합니다. 우리는 배려를 가장한 격리와 배제가 젊은 세대에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학생들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면서 선심을 쓰는 척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학교에서 뒤처진 학생들이 제 궤도에 복귀하기 힘든 것이 현재 저소득층 학생들이 겪는 교육의 현실이라면은 우리는 그들이 다시 경쟁할 수 있도록 쭉 끌어올려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공부에 자신감을 얻게 되자 공부 외에도 저와 선생님들 신뢰하고 더 많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떨 때는 아버지가 안 계신 학생이 학교에 제 전화번호를 아버지 전화번호로 제출하는 바람에 제가 일하는 도중에 누구 아버지 되시냐는 전화를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마술대회에 나가게 된 한 학생은 양복이 없다고 제 양복을 빌려 입기도 했고 담배를 피지 않는 제가 마술 경연대회에 필요하다고 해서 라이터를 사보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물고 태어난 수저의 색깔 때문에 꿈을 지워나가야 하는 사회는 공정하지 못한 사회입니다. 경쟁의 출발선에 서기 전까지 아이들이 부족함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경쟁을 통한 공정성의 확보에 더불어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그 경쟁의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약자와의 동행도 설계해야 합니다. 출발선에 설 때까지 어느 누구도 도태지지 않도록 국가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저를 영입한 분과 2시간 넘게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마포교육장에서 나눴던 교육에 대한 고민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정치를 하는 목적은 그것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기대치를 어떤 경우에도 낮추지 않고 모든 국민이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공정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세상을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어떤 선동가가 교육의 기회를 잃어가는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나중에 그들이 뒤처졌다는 이유로 10만 원을 주는 방식으로 그것이 복지라고 그런 식으로 해결하자고 한다면은 저는 완강하게 거부하겠습니다. 그 10배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을 다시 공정한 경쟁의 장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옳은 방식이고 해법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학생들의 위화감을 없앤다면서 전국 단위의 일제고사를 폐지하여 학교 간, 학생 간 기초교육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학생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지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파악하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반면 세계 각국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도입합니다. 미국도 부시 행정부의 낙오방지법 NCLB와 오바마 행정부의 모든 학생 성공법 ESSA 등을 통해서 공교육의 질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만 역행해야 합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꿈꾸는 미래는 솔직하고도 포용적이어야만 합니다. 경쟁의 확대는 공정성을 위한 필연이지만 경쟁이라는 것이 결국 누군가를 도태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취를 위한 욕망과 목표 달성의 희열이 골고루 조합된 건설적인 노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단 하나의 어린 학생도 낙오시키지 않도록 한국형 낙오방지법과 공교육 강화에 대한 해법을 우리 당이 앞장서서 만들어내겠습니다. 교육과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저에게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당신을 빼놓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준석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